밥, 쌀, 벼가 무엇일까요? 밥, 쌀, 벼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바로 밥이에요. 밥은 누구나 먹어요. 사람이 끼니로 먹는 음식을 밥이라고 하지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사람만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이 먹는 먹이도 밥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이라고 하면 대개 쌀로 지은 밥을 떠올려요. 우리가 오랫동안 쌀밥을 주식으로 먹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쌀은 무엇일까요? 벼에서 겉껍질을 벗겨낸 알맹이를 쌀이라고 하지요. 쌀과 밥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벼를 모르는 친구는 있을 수도 있어요. 쌀과 밥은 부엌에 있지만 벼는 논에서 자라니까요. 벼는 쌀을 얻으려고 논에 심어 기르는 한 해 살이 풀이랍니다. 이처럼 밥과 쌀은 벼에서 나와요. 밥보다 먼저 해먹었던 죽. 나달이 풀어지게 끓인 것은 죽이에요. 쌀은 아주 오래전부터 먹었는데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밥을 지어 먹은 것은 아니에요. 구워 먹고 쪄 먹고 가루 내어 죽을 쏘아 먹다가 밥을 지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밥을 짓는 방법을 깨친 뒤부터 밥을 지어 먹게 되었지요. 쌀로 지은 밥. 밥은 곡식을 씻어서 물을 알맞게 부어 나달이 풀어지지 않게 끓여 익힌 음식이에요. 벼의 구조. 벼 겉껍질을 왕겨라고 하는데 왕겨를 벗겨낸 쌀이 현미고 현미에서 쌀겨를 한 번 더 벗겨낸 것이 흰쌀이에요. 여러 가지 쌀. 곡식의 껍질을 벗긴 것을 통틀어서 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리, 조, 수수에서 거둔 곡식을 보리쌀, 좁쌀, 수수쌀이라고 말하지요. 밥은 쌀로만 짓기도 하지만 다른 곡식을 넣어서 지으면 더 맛있어요. 곡식마다 맛도 다르고 담고 있는 영양분도 달라서 여러 곡식을 섞어서 밥을 지으면 더 맛있고 영양도 좋아요. 현미는 왕겨만 벗겨낸 쌀이고 흰쌀은 쌀겨를 한 번 더 깎아낸 거예요. 흰쌀은 맵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찹쌀은 맵쌀보다 색이 뽀얗고 밥을 해서 먹으면 쫄깃쫄깃해요. 검은 쌀을 넣어 지은 밥은 보랏빛이 돌아요. 보리쌀은 통통한 타원형이고 가운데 줄이 있어요. 좁쌀은 동그랗고 쌀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아요. 기장쌀은 좁쌀보다 조금 커요. 수수쌀은 동그랗고 붉은 빛이 돌아요. 옥수수쌀은 맷돌에 타서 껍질을 벗긴 뒤 밥에 넣어요. 세계인의 절반이 주식으로 삼은 쌀. 쌀을 주식으로 삼은 사람들은 세계인의 절반이 넘어요. 우리나라처럼 쌀을 주식으로 삼은 나라는 대개 아시아랍니다. 세계에서 나는 쌀의 약 90%가 아시아에서 나지요. 세계 곳곳에서 쌀을 기르고는 있지만 기후가 알맞고
주식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양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는 기후 때문에 1년에 한 번 벼를 수확할 수 있어요. 더 따뜻한 나라는 한 해에 3번 벼를 거두는 산모작을 하고 있어요. 거의 1년 내내 벼를 거두는 거죠. 쌀은 나는 곳의 기후에 따라서 종류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동북 지역에서 주로 먹는 쌀은 둥근 모양의 쌀알인데 밥을 지으면 쫀득쫀득 차져요. 이 품종을 자포니카라고 하는데 온대 지역에서 잘 자라요. 열대지방에서는 주로 쌀알이 긴 인디카 품종의 벼가 잘 자라지요. 인디카 쌀알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되게 길쭉한 쌀을 많이 먹지요. 밥을 하면 차지지 않고 포슬포슬해요. 벼농사의 역사. 벼농사는 언제부터 지었을까요? 처음에는 들판에서 저절로 나는 여러 곡식들을 먹고 살았을 거예요. 기장, 조, 보리, 밀, 벼 등등. 그러다 씨를 뿌려 곡식들을 기르게 되었지요. 곡식을 기른다는 것은 농사 짓기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농사는 신석기 시대에 시작되었어요. 발견되는 벽시 유물과 재배한 흔적을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부터 약 2000년에서 3000년 전에 벼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더 오래된 벽시 유물이 발견되고 있어서 4500년 전부터 길러왔다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쌀농사가 시작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쌀을 주식으로 먹지는 않았어요. 널리 퍼진 것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랍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귀족들이 주로 먹었고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주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벼농사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국과 인도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쌀은 우리나라 풍토에 잘 맞았고 농사법이 발달하면서 점차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토종 벽시와 다양한 품종. 이처럼 벼농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농사법과 씨앗도 점점 발전되어 왔지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부터 토종 벽시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개량 품종을 재배하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뒤 벼 품종은 계속 변화해 왔어요. 인구가 증가하여 쌀이 부족했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개발한 통일벼 품종으로 쌀 생산량을 대폭 늘렸지요. 벼 품종을 개발하고 기르는 우리나라의 기술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뛰어납니다. 최근에는 생산량뿐만 아니라 병해충에도 강하고 날씨에도 강한 벼를 만들어내었답니다. 또 과학자들은 더욱 맛이 좋은 쌀 품종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토종 벽시는 사라졌을까요? 밥벼는 대개 토종이랍니다. 우리나라에 알맞은 토종 벽시를 갖고 있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해마다 외국에서 사온 씨앗을 심다가 만약 외국의 씨앗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벼를 심을 수 없게 되잖아요. 또한 품종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획기적인 생산량으로 식량 부족에 도움을 주었던 통일벼를 지금은 심지 않게 된 것은 이삭이 무거워서 바람이 불면 잘 쓰러졌고 또 저온 현상이 있으면 크게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해마다 기후나 병해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품종마다 수확량도 달라진답니다.